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907명,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를 넘어서 2만 명대가 됐습니다. 네, PCR 검사도 한계치에 부딪히다 보니 선별진료소 검사 체계도 전면 개편됐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통보받은 사람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성이 나올 경우에 다시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은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400개에 가까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고요. 지정 병원은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까운 병원이 어딘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젠 고위험군 환자만 24시간 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에 배정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확진자는 재택치료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고위험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이 방역 체계가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3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69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진단검사 체계의 변화를 추진합니다. 강릉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수장인 센터장 자리가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장을 잃은 강릉 문화도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춘천시가 10년 가까이 중단된 춘천 노루목저수지의 활용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활용 방안을 요구해온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3일 오전 10시를 기해 강원 동해안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람도 강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동량이 많았던 설 연휴 평균 300명이 넘게 감염된 데 이어 검사량이 평일 수준으로 회복되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도 달라집니다. 이송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9명. 현재까지 집계된 도내 확진자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의 누적 확진자는 1,500여 명으로 평균 30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26%가량이 젊은 층인 20세에서 29세입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2배 이상인 오미크론 변이가 활동량이 많은 층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도내 확진자 비율은 1월 첫째 주 약 41%에서 1월 4주 차에는 93%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가 많은 변이 특성으로 도내 전체 병상 가동률은 53.5%,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를 오미크론이 우세 중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을 총력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3일부터 새로운 검사와 치료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증상이 있을 시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병의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통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우선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또 선별진료소가 아닌 도내 병의원에서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설 연휴 기간 검사량이 줄었음에도 전국에서 역대 최다치 행진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오는 4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나미 강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천천히 여유 있게라는 강원도 사투리로 강릉의 문화를 입히는 문화도시 브랜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사업 추진 2년차를 맞은 중요한 시점에 문화도시 지원센터장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인데요.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강릉시. 강릉시는 시남이 강릉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지역 세계에 드러나는 차별화된 문화도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강릉 문화도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을 주관하던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센터장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센터 자체가. 행정상으로, 회계상으로 좀 완전히 독립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사회직이었으니까 분포랑 또 여러 군데 또 일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신 거예요. 현재 강릉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업무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도시 사업 추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센터장이 1년만 하고 그만둠으로 인해서 이 업무의 연속성, 이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26억 원을 들여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5월부터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1인 가구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인 싱글벙글 센터를 조성하고 시남이 군화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센터장의 공백으로 이제 막 출발하는 강릉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시 동면에는 사용이 중단된 지 10년 가까이 된 노루목 저수지가 있습니다. 용도가 사라진 뒤 지금까지 계속 방치된 건데요. 네, 춘천시가 올해 말 저수지 활용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간 이렇다 할 행정 처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쓰레기들. 공터 한쪽으론 폐자재가 쌓여 있고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농기계도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노루목 저수지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후 2017년 6월 용도 폐기가 결정됐는데 인근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생태공원 조성 등 저수지 개발을 춘천시에 요구해왔습니다. 춘천시는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추가로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연말 이곳 노루목 저수지의 활용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계획 발표에도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모습입니다. 5년 가까이 수차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며 개발 방향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전혀 보이지 못했기 때문. 특히 토지 소유주인 농어촌 공사와 259억 원 가량의 매각 대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저수지 개발은 매년 공회전을 거듭했습니다. 사실상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관리도 없이 방치된 겁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여름철 악취와 해충,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용도 폐지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주민들은 원했고 그 개발 의사를 시나 농어촌공사에 전달을 했는데 여태껏 방치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시에서 뭐 적극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죠. 259억 원의 토지 감정가도 지난 2019년 실시된 것으로 최근 상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춘천시가 오는 9월 용역조사를 마치고 개발 방향을 정하더라도 매각 자체가 또다시 불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마을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포함된 주변 토지 소유주들 간 개발 의견 차이도 골칫거립니다. 마을 주민들의 경우 지역민이 활용 가능한 공원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반면 저수지 인근 토지주들은 매립을 통한 개발 사업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우선 주민 설문조사와 두세 차례 추가 간담회를 거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우리 영역 전문가들, 관련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나 하는 그 안을 도출해내고 그 도출된 안을 토대로 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관련 용역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오는 9월. 이후 재차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인데 사실상 올 연말이 돼서야 개발 계획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 매각 관련 MOU 체결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도내 곳곳에서 산불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10분쯤 춘천시 남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000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쯤 영월군의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면서 3시간여 만에 진화됐는데요. 산불과 함께 강릉시와 춘천시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일가족이 썰매를 타다가 물에 빠지는 등 순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상청이 3일 오전 10시를 기해 강원 남부 산지와 강원 동해안 지역에 건조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체계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183개의 기관을 중심으로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꾸리고 산불 진화일기 30대와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100여 대를 운영합니다. 또 인력 17,000여 명, 산불 진화, 지휘차 200여 대 등을 동원해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3일) 오전 4시 40분쯤 횡성군 청일면의 한 가정집 지붕에서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산양이 발견됐습니다. 횡성소방서는 이날 농가 지붕에 야생동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탈진한 산양을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산양을 이관할 동물구조협회나 단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서면대교 4차로 건설 공사를 위한 공모사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춘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비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160억 원을 확보해 서면대교 조기 착공을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면대교는 레고랜드와 춘천역을 연계하는 주요 교통시설로 레고랜드 개장 이후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서 춘천시는 강원도와 지난해 9월 서면대교 4차선 확장을 대비한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횡성군이 올해 수소 전기 자동차 50대를 보급합니다. 보급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소 1종으로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한 대당 200만 원 줄어든 3,55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횡성군에 주소를 둬야 하며 장애인,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등은 우선 선정됩니다. 강원도가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으로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 대상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기존 카드 발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9만 8천여 명으로 98억 3천만 원가량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오는 2026년까지 248억 원을 투입해 청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청년 정책으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복지 등 4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청년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청년수당 지급과 청년 자격증 취득수당 지원,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농기계 임대료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줍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 농기계는 강릉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73종 590대 전기종이 해당되는데요.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간접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오는 18일까지 농가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자재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품목은 농업용 복합비료와 영양제, 하우스 차광막과 피복용 비닐 등 농업에 필요한 자재들입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의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이거나 1회 이상 수확을 한 신규 농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은 농협 또는 양구군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내 농자재 취급업소를 통해 자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